삼삼엠투 지금 시작해도 과연 가격 경쟁과 예약률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요는 한정적인데 과거에 비해서 공급은 되게 많이 늘었고 또 집주인들도 이 시장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삼삼엠투 시작해도 괜찮을까? 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인 걱정들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려보자면 공급이 증가했다. 이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공급이 증가했다. 이 공급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방이 20, 30개씩 있는 각종 고시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가 안 빠지는 원룸 매물, 부동산에서 올린 경우도 있고요. 다가구 주택, 세가 안 맞춰진 다가구 주택에서 올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실이 많은 그 어떤 곳이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잘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 수익성을 잘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당장의 공실 채우는 게 급해서 일단 3,4M2에라도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계신 그런 공급 증가는 허수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떻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이게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수요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33M2 어플이라는 게 계속 마케팅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33M2 어플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뭐 관광 수요는 똑같겠죠. 전체 관광 수요는 똑같은데 그 관광 수요에서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이 처음 작게 시작해서 계속 커져서 지금은 전 세계의 수요를 다 먹고 있듯이 33M2도 지금은 작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계속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33M2 어플의 이용자 수가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33M2를 통한 단기 임대 사업은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집주인분들이 이제 이 33M2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집주인분들은 우리보다는 수익을 좀 덜 남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다운시킬 때고 그러면은 그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을 잘 보자고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은 주요 입지에 있는 지역이에요. 주요 입지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세가 잘 나가요. 이미 그냥. 그러니까 월세로 세팅해도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곳을 굳이 집주인이 33M2를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단기 임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집주인분들은. 왜냐면 거기 내부에 집기류들도 세팅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집주인분들인데 33M2 단기 임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집이 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새가 잘 안 나가. 그래서 이거를 공실을 방어해 보고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다 나온 게 단기 임대인 경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지역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도 잘 나가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갈 겁니다. 주요 입지를 찾아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집주인의 33M2 단기 임대 사업 합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걱정들에 저는 공감이 가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냐면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드는 생각이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프레임의 걱정들은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많이 하고요. 저도 뭐 33M2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저런 다른 사업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들을 도전함에 있어서도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알리랑 테무가 들어오면서 뭐가 망한다 그랬죠? 중국 구매 대행 업체들 다 망한다고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과거에 잠깐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강하셨던 수강생분이 얼마 전에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중국 구매 대행 셀러분은 매출이 2억이고요. 1억 넘는 분들은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뭘로? 중국 구매 대행으로요. 왜 알리랑 테무가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하고 상품 경쟁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을까요?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제가 국내에서 과일 위탁 판매를 합니다. 복숭아도 팔고 포도도 팔고 사과도 팔고 그래요. 국내 과일 위탁 판매를 하는데 국내 과일 위탁이 언제부터 핫했냐면 한 2, 3년 전부터 되게 핫했었어요. 그때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과일 위탁 다 끝났다. 이제 끝물이다. 과일 위탁은 이제 매출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제가 지난 6월 있죠? 3개월 전이전가? 3개월 전에 과일 위탁으로 매출 1억 찍었어요. 언제 시작했냐?
4월에 시작했습니다. 4월에 시작해서 6월달,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정도죠. 두세 달 만에 매출 1억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는 거죠. 먼저 들어왔던 업체들이 가격 경쟁도 했을 거고요. 그분들이 더 물량도 많았을 테고요. 그렇게 가격 경쟁과 물량 공격을 해대는데 어떻게 그런 경쟁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을 찾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에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을 찾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는 13년도부터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13년도부터 핫했었어요. 이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낙찰받아가지고 에어비앤비하고 낙찰받아가지고 쉐어하우스 하는 게 되게 핫해지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야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저거 뭐 2, 3년 가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죠? 너무 잘 되고 있죠. 저는 재작년에 쉐어하우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 지금까지도 만실입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만실이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전도 아니죠. 3주 전에 오픈했는데 그거 만실입니다. 내년 2월까지요. 수익은 매달 8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기로부터 10년이나 지났잖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도 아직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석을 잘 찾아서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죠. 그냥 이야기를 이제 꺼낸 김에 조금 더 솔직하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지금 블로그 해도 되나요? 지금 인스타 해도 되나요? 뭐 지금 유튜브 해도 되나요? 에어비앤비 해도 되나요? 또 뭐 스마트 스토어 해도 되나요? 33M 해도 되나요? 여기까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 중에서 단 한 개도 안 해보셨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최소한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그만두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20대 때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제작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대 때 회피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거 해보고 회피하고 저거 해보고 회피하고 대학교는 적응을 잘 못했었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적응 못했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연예인 해보겠다고 막 연습실도 다니고 보컬 학원도 다니고 겁먹들어가지고 그랬었지만 또 그동안에 오디션은 정작 한 번밖에 시도를 안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는 뭔가 온라인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고 6개월 동안 거의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어치 강의를 결제를 하면서 막 사업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제품 하나 등록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었어요. 왜? 내가 이 제품 등록하려고 하면 이 제품 누군가 팔고 있어서 난 그 사람이랑 경쟁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딱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너 나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내가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저 시장에서는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회피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각각의 것들을 다 시도를 해봤지만 장벽이 무조건 다가오는데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뱅뱅뱅 돌았던 거예요. 장벽이 둘러쳐 있거든요. 여기 장벽 부딪혔다가 안 되면 저기로 가보고 여기 부딪혔다가 안 되면 저기로 가보고 계속 이러면서 뱅뱅 돌았던 거죠. 만약에 제가 연예인을 해보려고 했었던 그때 그 장벽을 뚫고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뭐 제 인생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모든 분야에는요 1차로 다가오는 장벽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분이 있을 때 그 분이 자기 스스로는 이게 시기와 타이밍이나 이런 게 적절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장벽을 못 뚫었다는 것에 대한 자기 위로일 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요 유튜브, 인스타, 스마트 스토어, 에어비앤비, 33M2, 쉐어하우스 다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서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에도요 아 이 정도면 뭐 해볼만 하네, 살아나볼만 하네, 돈 벌만 하네, 그런 사업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세상에 돈을 끌어오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이던가요? 과거를 돌이켜보자고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 만한 시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시장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살아남을 만한 그 지점 포인트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가서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장벽이 발생하겠지만 그거를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33M2를 열심히 홍보하고 33M2 하세요 하지만 33M2를 평생 가져가야 할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언젠가 라이브를 할 때 또 무료 특강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3M2는 그냥 제 성공의 기반이에요. 제 성공의 기반이지 제 목적지가 아니에요. 33M2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경험해보니,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해보니 33M2가 초보자가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성과를 내기가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33M2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꾸만 댓글로 전대차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전대차 동의가 어려워서 안 돼요. 뭐가 어려워서 안 돼요? 예약률이 안 나와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자꾸 안 돼요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33M2도 뭐 아무렇게나 하면 다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장벽은 있지만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보아 33M2가 초보자가 처음 시작해서 작은 성공을 맛보기에 가장 효율적인, 현 시점 가장 효율적인 사업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33M2를 뭔가 평생 사업이다, 이게 내가 평생 가져가야 할 뭔가 사업체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33M2를 한 4-5개 정도 해가지고 빠르게 성공 경험을 맛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33M2보다 더 넓은 세상이 많잖아요. 응? 이 33M2보다 더 넓은 세상이 많다고요. 에어비앤비도 있고요, 모텔 사업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33M2라는 아주 자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것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야, 사업이라는 게 더 넓은 세상에 있구나를 깨달으시고 그쪽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조금 더 어려운 사업에 도전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겠죠? 그죠?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부자 꿈틀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꿈을 담는 틀이잖아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은 꿈이 있고 발전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거를 잘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같이 부자 되는 그 과정에서 저도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된 게 꿈틀 토크.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검증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종종 이런 컨텐츠와 오프라인 세미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정보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